자, 과학. 네, 시사에서 과학을 다루는 아마도 전 세계 시사 프로그램 중에 유일한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학을 빙자한 각종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죠.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물론 헛소리가 아닐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드물죠. 굉장히 과학적인 기반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헛소리를 끝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자,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속담의 과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제부터 수상하네요. 네. 속담은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인선 내지 지명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간에 오르내리는 속담들이 좀 있어서 이 속담들이 가진 의미 속에 담긴 물리적 팩트를 진단해보자. 팩트를 진단해보자. 네. 아니, 속담에는 이제 뭐랄까요. 생활의 지혜. 그렇습니다. 예, 보통 오래된 어떤 통념의 누적. 네. 예. 거기 빛나는 통찰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속담 속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인간의 본성을 통찰한 네.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속담은 뭡니까? 일단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똥이 비속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속담에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이게 왜 선정이 됐죠? 똥 묻은 개를 서로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로 원래 이제 더 더러운 주제에 네. 덜 더러운 쪽을 욕하는 상황을 빗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이게 이 말을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 죄송합니다.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네. 요즘 방금 말씀 나왔던 전입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요새 내로 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노베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네. 네. 입장에 따라서 변하고. 네네. 그거하고도 맥이 통하는. 실제로 이런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똥개, 격개 이건 겁니까? 근데. 예. 예. 어쨌든 이 과학적으로 속담의 어떻게, 예. 팩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 일단 똥과 겨가 무엇인지 그 물질적 특성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근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 변의 특성이야 우리가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정체가 뭐냐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은근히 잘 몰라요. 그래요? 더럽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네. 더럽다는 생각은 이제 음식물 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양분 뽑아내고 네. 남은 찌꺼기잖아요. 찌꺼기죠. 네. 그런데요. 네. 특이할 점은 이 똥은 단지 냄새가 고약하고 보기 안 좋을 뿐 아니라 네. 실제로 오물 덩어리입니다.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균이. 네. 몸속의 각종 세균 그리고 네. 섭취했던 중금속 네. 그리고 각종 노폐물은 물론이고 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각종 기생충 알 예.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똥이죠. 듣기만 해도. 예. 이 팩트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똥이 묻었다는 것은 단지 더러운 게 아니죠. 자기와 주변의 위생, 건강, 안위까지 위험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이 개는 굉장히 위험한 개죠. 똥 묻은 개는 위험한 개다. 네. 근데 우리 과거 이 선인들의 지혜가 빛난 부분이 뭐냐면 이걸 이제 똥, 즉 대변으로만 얘기를 했지 소변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오줌 묻은 개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변은 형성되면서 혈액에 의해 삼투압으로 걸러진 상태라 세균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소변에는 세균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게 이제 잘 모르셨죠? 이게 똥하고 그걸 오줌하고 몰랐어요. 차이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선조들은. 오줌 묻은 개는. 어떤 직관적 통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게다가 요소 성분 때문에 금방 배출된 소변은 소독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교에 소변을 걷어가는 통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 거죠. 예. 또 아침에 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소변을 마심으로써 건강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어요.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리네요, 저는. 근데 건강해지는지는 모르지만 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바로 마시면. 그래요? 예.
하긴 세균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놔두면 세균이 생깁니다만 당연히. 맛은 우유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 자기 똥을 너무 먹으면 많이 나가지 말고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건 뭐 팩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똥 알겠군요. 아주 위험한 개다. 네네. 똥 묻은 개는 위험한 개다. 굉장히 위험한 게죠. 그럼 겨는 뭐냐? 요즘 도시인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물질인데요. 겨가 벼, 뭐 보리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곡식의 껍질입니다. 그리고 껍질. 예. 그러니까 즉 정미하기 전에 자연 상태 곡물의 껍질인데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네. 껍질이 그러니까 이런 곡식들 뭐 벼나 보리 이런 걸 막 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벗겨져 나오는 껍질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겨라고. 겨라고 합니다. 네. 예전엔 이거 겨가 곡식 부산물로 그냥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버리는 거나 아니면 이제 배기에 집어넣는 네. 그런 용도였는데. 이거는 예전에 농촌에서는 흩날리는 거죠. 그냥 그렇죠. 막. 그냥 예. 쓰레기입니다. 예. 근데 현대에는 건강식품으로 칭송받는 현미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겨죠. 그래서요. 겨와 이제 배아 부분이 현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겨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벗겨낸 백미보다 영양분이 훨씬 많게 됩니다. 오히려. 따라서 예. 속담이 만들어진 시대와 달리 예. 이 겨를 묻히고 다니는 것은 더러운 일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스스로와 주변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위험한 게 홍익개. 네. 근데 이렇게 두 물질의 독성과 가치 차이가 너무 우리가 크기 이 때문에 얘기를 왜 하기 시작했죠? 재미있는데 애초에 네. 그러니까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지만 네. 겨 묻은 개는 얼마든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도 된다가 아하. 이 과학이 말해주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편파적입니까? 시사하는 바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네. 어쨌든 속담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고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다. 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게 뭐가 묻었다고 해서. 뭐가 묻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네. 방금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하신 맥락과 좀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만 네. 어려운 척 하시는군요. 네. 다음은요. 또 다른 속담은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이건 사실 실은 속담이라기보다는 맹자 제2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거나 이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어퍼치나 있으니까 매치나 뭐. 그렇습니다. 네. 개나 거리나 네. 이거 읽어보면 오징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예. 250보로 소백보면 즉하여 한이 있고 네. 직불백 보이 언정 시역 주의한이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거기서 나온 말이라 이거죠. 이게 맹자입니다. 맹자 2장에 나온 얘기인데 무슨 의도로 한 말이에요? 이게 양혜왕이라는 사람이 맹자한테 물어요. 나라를 온 힘을 다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왜 백성들이 적으냐 했더니 맹자가 이 얘기를 하죠. 어떤 병사는 100보를 달아나고 어떤 병사는 50보를 달아나 멈추었다. 근데 50보 달아난 병사가 100보 달아난 병사에게 겁쟁이라고 비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되느냐. 어차피 똑같이 도망간 건데. 도망가면 마찬가지다. 뭐 그러면서 선정을 베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 근데 지금 사용되는 맥락하고 좀 다르게 사용됐네요. 처음에는. 어쨌든. 예, 처음에 좀 달랐죠. 지금은 그냥 개나 거리나로 쓰이고 예. 있는데요. 이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똑같지 않느냐. 예. 근데 과학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50보와 100보는 물리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일보가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보가 대략 한국인의 경우 한 60c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일반 걸음의 경우. 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도주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달리고 있죠. 보폭이 다르니까 네, 한 보폭- 1m 정도로 잡아야 되는구나. 저는 한 네. 90cm로 잡았습니다. 90cm. 실제로 제가 해보고 잰 겁니다. 예, 달릴 경우. 그래서 50보는 45m가 되고요. 90cm인 경우. 100보는 90m. 되는구나. 그러니까 2배의 거리 차이가 되는 거죠. 네. 이 두 거리를 달린 게 같다는 것은 명확한 물리적 오류입니다. 그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2배 차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 두 사람에게서는 이 큰 거리 차이가 났을까? 도망가는데. 예, 도망가는데 한 사람 100번, 한 사람 50번 갔을까? 일단 해당되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네. 공장장님하고 우사인 볼트 정도의 주력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말이죠. 제가 11초 때 언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재본 게 17세 그 정도 됐는데 아, 네. 굉장히 빨랐거든요. 제가. 지금 뛰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쵸. 100m를 달릴 수 없어요, 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꼭 저까지 달려야 하나 조금 달리다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주력 차이를 보이거나, 근데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네.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늦게 도주를 시작했다. 그런 거죠. 네. 혹은 도주하다가 마음에 걸려서 속도를 줄이고 주저했다. 네. 그런 경우에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2배 거리인 100보를 도주한 병사보다는 네. 전투라는 본연의 임무에 조금이나마 충실한 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인 거죠. 네. 그 차이 이게 우사인 볼트나 제가 동시에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면 네네. 같은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음에 꺼름직하고 그렇습니다. 돌아갈 확률이 높고 네.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떻게 똑같냐. 그렇죠. 예. 이게 당연히 이런 건데 이제 맹자가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맹신해 온 그런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럼 바꿔야 되나? 50보나 51보나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죠, 사실. 50보나 55보나. 그 정도만 해도 여러 가지 변수로 이제 사실상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의 차이 정도로 커버돼요. 네. 그 정도 하지만 두 배 차이는 이건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45m 같은 시간에 45m, 95m를 하는 그럼요. 것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맹자가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계적인 잣대를 대면서 기계적인 작전. 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기계적인 잣대를 대면 안 된다. 굉장히 기계적인 잣대를 댔죠. 네.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맹자가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살펴봤듯이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평소처럼 관습처럼 쓰는 속담들의 오류들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있죠. 네. 그래서 적용할 때는 주의에 사용해야 하고 특히 50보, 100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네.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망갔지만 예.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와 그렇습니다. 충분히 차이가 있고 그걸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균형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리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똥과 겨도 예. 뭔가 묻어서 더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한쪽이 둘 다 더럽다고 할 게 아니다. 예.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개고 하나는 홍익개일 수 있다. 건강을 퍼뜨리는 개죠. 네, 이렇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재미는 있긴 한데, 예. 과학으로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과학으로 분석해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해주시고요. 네. 원정우 씨였습니다. 다음 주 주제 혹시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주제야 뭐 바로 직전 2-3시간 전에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과학 팟캐스트의 개척자 시사와 과학을 접목시키다. 요즘은 예능 프로도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TV 프로그램 같은데. 네. 예, 과학 같은 소리 안에 파토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네. 공장장이 고기 먹으러 가면서 고기 먹으러 뭐 일주일이나 가나요? 고기를 많이 먹으러 다이어트 하러 유럽 같이 바로 반론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원종우 선생님만큼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네. 뭐 언제 처음 만나셨으며 그때도 장발이었는지 네. 그때도 지금처럼 지저분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양지열 변호사님 코너가 없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럼 아니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저 없어지는 건가요? 아예? 저 아주 반갑습니다. 네. 뭐가 반가? 제가 반가운 거예요? 없어지게 반가운 거예요? 물론 이제 코너가 없어짐으로써 제가 길게 하게 되니까. 이분 큰일 나실 분이세요. 예, 하여튼 예. 네. 글쎄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언제 정도? 얼굴을 처음 본 거는 99년 아니면 2000년이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고 당기고 애증 관계로 예. 살아왔는데 물론 그때도 장발이었고 그때도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엔 또 안 그랬대요. 불과 1, 2년 차이로 제가 그 모습을 못 봤고요. 예. 나름 깔끔하고 짧고 마르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랐었던. 예. 그 딴지 초기 아주 초기 극초기만 해도 그랬다는 전설도 있고 일부 사진도 있는데 뭐 사진은 합성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아니 저기 저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네. 훨씬 나았다 인물이 아니 지금이 그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졌다라는 그 소신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인데 일단 노회찬 의원께서 뭐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갑자기 제가 왜 너무 놀라냐면 어제 네. 노회찬 의원님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네. 제가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또 닮았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럼 저도 그런 갑자기 닮아도 또 잘생기고 못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오늘 본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과학 이야기 네. 오늘 해볼 주제는 물리학이라는데 저는 물리학 정말 어려운데 물리학 이해를 어떻게 하시죠? 물리학의 탈을 쓴 개그죠, 물론. 예. 예.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 김무성 의원의 노력 패스가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가방 슥 미는 거. 네. 그 예. 영상 뭐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예. 되고 이 갑질 이미지로 질타도 많이 받았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심지어 그러게요. 네. 굉장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런다라는 좀 국가적인 코리안 폴리티션 스웩이라고 스웩. 그걸 또 스웩. 예. 그 스웩은 좋은 말로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정을 해줬더라고요. 뭐라고? 그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저 예. 스웩이 아니고 그냥 에러건트하다, 그냥 거만한 거다, 거만한 뭐 거다. 등등.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노룩패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농구 같은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걸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엄청난 관심과 수많은 패러디와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예. 특히 이 노룩 패스를 지금 이렇게 큰 사안인데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노룩패스라는 게 그러니까 농구 같은 걸 할 때 네. 앞만 보고 가면서 안 보고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공을 던지는 걸 노룩패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일단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전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예. 주로 축구와 농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축구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호나우 지유라고 지금 부르는데 호나우주. 옛날에는 호나우 딩요라고 했죠. 그 좀 말라서 예, 이렇게, 이빨 좀, 이렇게. 이 많이 튀어나왔던 예. 앞니가 많이 튀어나왔던 친구. 외계인이라고 불리는데 예. 이 호나우 딩요란 이름이 전도 애정이 갑니다마는 예. 그리고 현역 중에는 호날두 등등이 굉장히 잘하는데 예. 이 특징이 있습니다. 축구 노룩 패스는 움직임이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질주하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이 선수가 이동하고 질주하는 가운데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딱 멈추고 나서 예. 하는 경우가 제가 10여 개 영상을 본 결과 예. 대부분이 그런 상태였고요. 예. 그다음에 농구의 경우는 현실에서는 과거 이제 매직 존슨이라고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예. 정말 전설적인 선수였죠. 노룩 패스 쪽이나 이런 쪽은 NBA를 지금의 인기를 그때랑 비교하면 사실 NBA가 인기가 지금 없어진 거고 네네. 많이 떨어진 거고 엄청난 전성기를 이뤘던 매직 존슨이 마이클 조단 직전의 슈퍼스타였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매직 존슨이 노룩 패스를 잘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는 그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능남고의 윤대협 선수. 오랜만에 예, 떠오릅니다. 예, 그렇군요. 윤대협 선수가 이렇게 안 보면서 옆으로 휙 패스하는 그 노룩 패스로 유명하고요. 예. 근데 농구는 원체 움직임이 많고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축구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노룩 패스하는 순간에는 그 호리존탈 무브먼트, 그러니까 수평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축소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갑자기 멈추거나 혹은 위로 점프를 하면서 노룩 패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동을 하다기보다 자기는 다른 짓을 네네. 하면서 네. 그 관심만 끌고 이렇게 옆으로 팍 공을 돌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축구보다는 이제 좀 뛰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대세를 이루는 왜 그러냐면 이 노룩도 어려운데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목표물에 제대로 보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이제 김무성 의원의 대표 지금 대표신가요? 아니 전 대표님. 그분의 움직임이 어떤 과연 것이었나? 노룩 패스에 해당하는가? 그렇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주셔야죠. 그 기술적 장단점에 대해서 예. 논의를 할 생각인데요. 일단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안 돼 왔던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가 나선 것입니다. 예. 김무성 의원 영상들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공항에 이게 그 검색대가 아니라 공항 출구죠. 예, 출구입니다. 예, 비행기에서 내려서 네. 일반 탑승객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그렇습니다. 나오는 문이 열리고 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그 장신을 들고 몰고 오다가 초록색 연두색 네. 가방을 쓱
밀었는데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밀었다. 네. 그리고 보좌관이 잽싸게 받았다. 그 장면이었죠.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 본 거고요. 네. 저는 일반이니까 과학을 모르니까. 예. 우리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것과 대비되는 일단 김무성 의원은 동작에 멈춤이 전혀 없습니다. 서서 하질 않고요. 예. 입국장 우측 안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억을 해보시면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열린 출입문의 우측 가장자리로 지나쳐서 70도 정도 좌회전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몸을 살짝 꺾죠. 예, 꺾어서 예. 정면으로 나오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많이 꺾어서 나오는데요. 예. 캐리어를 미는 지점이 회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몸을 꺾는 순간. 네, 그 순간 회전이 캐리어를 미는 동작이 시작이 되는데 즉 이거를 분석을 하자면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움직임 있는 상태에서 노루 패스를 시전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회전 운동을 하는 순간에 캐리어를 정확하게 비서에게 밀어보내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스타들도 사실은 멈춘 상태에서 패스를 하는데 이분은 움직이면서 그것도 회전을 하면서 각도가 급회전을 하면서 바로 그 포인트죠. 어마어마한 기술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이 네 바퀴 캐리어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다들 아시겠지만 잘 굴러갑니다, 막.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래서 회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밀어보내면 바퀴가 4개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사실은. 예. 근데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꽤 먼 거리를 머는데도 회전이 전혀 없습니다. 가방이 그렇죠. 안 가죠. 돌았어요. 네네. 가방이 안 들고 그냥 그 모양 던질 때 모양 그대로 쫙 갔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정도면 뭐 호나우딩이나 윤대엽을 능가하는 실력이 아니냐라고 국가대표로 청소년 지금 청소년 축구 하고 있던가요?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거기 못 들어갈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 피나는 반복 연습의 결과라는 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라. 합이 맞아야지 되는 일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과연 그런 것일까? 그게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김무성 의원의 노루 패스가 정말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순수한 노루 패스였을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다시 영상 장면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출국장 문의 우측에서 사선으로 나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오질 않아요. 사선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2개의 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김무성 의원이 우측 문 뒤에서 걸어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좌측에서 다가오는 비서입니다. 보좌관. 네. 이 비서의 모습은 처음에는 완전히 화면 밖에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잠시 후에 나타나죠.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무성 의원을 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보좌관은 당연히 가방을 잡아야 하니까. 네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실은 이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거의 직선이 그어질 정도로 마주보며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만 보면 회전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를 놓고 보면은 직선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의 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직선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와 진행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영상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김무성 노루 패스의 기술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저 걸어 나오던 방향으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처음으로 과학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같은 속도로 똑바로 운동하고 똑바로 가는 거죠. 등속 직선을 하고 걸어 나오고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근데 역시 완전히 건너편에서 직선으로 접근하는 비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더님 그대로 캐리어를 밀었던 것뿐이죠. 캐리어는 이미 이제 보행으로 인해 속도가 붙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또 두 번째 뉴턴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과학적인 척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관성이 하던 대로 계속 간다라는 뜻.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론적으로는 김무성 의원이 손을 놓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비서를 향해 직선상에 있는 비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관성의 법칙에서는 저 시그마 F는 제로, 즉 힘의 총합이 0인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설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힘을 더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던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그 말입니다. 멋있어 보이니까요. 다만 바닥에 마찰 개수가 있고 공기 저항 약간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주 조금의 힘만을 더해줬다. 그리고는 걸어가던 방향 그대로 민 것이니까
오른손은 거들 뿐인 거죠. 그럼 사실 노룩 패스가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예. 김무성 의원의 패스는 노룩 패스가 아니라 미리룩 패스죠. 미리룩. 미리 미리 보고. 네, 미리 보고 밀어준 겁니다. 미리 보고 밀어준 거고. 네. 그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이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실수들을 합니다. 그 유병재 씨의 패러디 예. 많이도 보셨을 텐데 이 참담한 기술적인 실패를 하게 되죠. 예. 영상을 보시면 일단 이분은 직선으로 나오십니다. 예. 그 사선으로 안 나오고 그러다가 사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비선 아니겠죠. 예, 뭐 비선. 예,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데 예. 그러니까 관성 법칙을 활용하지 못하죠. 방향을 급선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캐리어 손잡이를 굉장히 오래 잡고 있다가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아주 짧은 거리만을 이동시켰는데 그동안에 이미 캐리어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을. 그래서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김무성 의원과 유병재 씨의 영상은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유병재 씨가 공부를 안 하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죠. 예.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패스는 기술적으로는 노룩 패스가 아닌 미르룩 패스. 미리룩 패스다. 네. 예. 그래서 호나우딩요나 윤대엽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예. 지금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노룩 패스가 예.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이유는 태도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한 노룩 패스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가진 몸가짐, 네, 실제로 네. 기술은 안 떨어 그만이 기술 그렇지 아닙니다. 않은데 네. 기술은 별거 아닌데 네네. 태도가 문제. 태도가 에로건트. 예, 그게 거만했던.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비서가 나갔을 때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선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예. 되게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예. 태도 면에서 노룩 패스였기 때문에 이 점이 비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김무성 대표는 결코 고급 기술을 쓴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호나우딩요나 윤대엽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냥 네. 보던 길로 가던 길로 가다가 휙 밀어놓고 미리룩 해놓고 네. 자기만 몸을 돌린 것뿐이라서 네. 이거는 거기서 과학이 아니라 태도의 노룩이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어려운 과학에 대해서 몇 가지 일부 용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쉽게 정리를 해주신 원종우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였습니다. 자, 시사와 과학을 붙여놓은 최초의 코너입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TV에 출연하세요 요새? 아, 예. 어디 출연하십니까? 뭐 TV에 뭐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라고요? 그 과학자들 모여가지고요. 저 과학자도 아닌데 사회상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매주 출연하고 있죠. 공중판 아니고요. 케이블에서 네. 살림이 도움됩니까? 별로 안 됩니다. 자, 이게 다 뉴스공장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죠? 작가님이나 PD님이 들으셨겠죠. 듣다가 이게 원래 저희 팟캐스트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뉴스공장이 생각보다 좀 자, 시끄럽고요.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제가 지금 7분 40초가 남았네요.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원래 뭐 시간이 3분만 남아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오늘 기록인 것 뭡니까?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자주 거론되는 천체가 하나 있어서 네. 이 천문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특정 천체를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그 천체는 바로 달입니다. 달이요? 요즘은 특히 님자를 붙여서 달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네, 근데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는 햇님, 달님, 별님해서 천체들의 존칭을 붙이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재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달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천문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요? 네. 일단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는 많은 위성들이 있죠. 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데는 수십 개씩 있고요. 화성에도 조그만 게 둘이 있고. 근데 우리 달림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있어요. 예. 왜 특별하냐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이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 있죠. 그렇죠. 그 얘기도 드릴 건데요.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지구 절반인데 화성의 위성은 지름이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달인 것이죠. 명왕성보다도 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환합니다. 네.
이제 지구의 달림만 왜 유독 큰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달림이 생겨나게 된 유래와 관련되죠.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덩어리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헬조선, 아니 헬지구, 네. 헬지구였는데 그때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네. 이 화성만한 거대한 천체가 헬지구에 충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엉켜 버렸어요. 떡져 버렸어요. 네. 뭐 얘만 하세요 이렇게 아니, 빨리 끝나고 들어보고 가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데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일단 계속 해봐요 한번. 그 충돌로 인해 떨어져 나온 땅덩어리가 뭉쳐서 우리 달림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행성의 달에 비해서 훨씬 크고 밝고 그래서 달림은 우리 지구의 형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완전한 과학 아닙니까, 막. 예. 예, 과학입니다. 예.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흰 소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를 그 팔짱 껴 그렇게 듣고 있으시면 감동이 안 와요 지금.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막 지금 내가 빠르게 어디서 읽고 웃을까 있는데.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런데? 달에 나쁜 이미지가 있긴 해요. 예? 나쁜 이미지요? 예, 왜 특히 유럽에서 이건 지금 달 자체에 대한 연구군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잘 들으시면 예. 포인트가 많은데 지금 놓치고 계세요 다. 오케이. 예. 예. 그럼 달에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늑대 인간이 출현한다는 전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고요. 근데 잘 생각하면 보면 이게 달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달은 그냥 밖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대고 괜히 늑대들이 이상한 괴물로 변해서 달 보고 네. 소리 지르고 개성 지르고 늑대 민폐 잘못이다. 끼치고 설쳐된다. 이게 전적으로 늑대들 문제인데 지금 늑대대 문제다. 그걸 달님에게 전가시키는 건 곤란한 일이죠. 사실 보름달은 웃기려고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요즘에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보름달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예전에는 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네. 그래서 밤길을 갈 때 달이 이제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네. 플래시가 없었으니까. 예, 우리 조상들은 어두운 밤이면 달림을 벗삼아서 먼 길을 안전하게 걸으며 내일 떠오를 밝은 해 희망을 갖곤 했던 것입니다. 네, 대충 그런데. 감 오시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니 뭐 처음부터 알긴 알았는데 네. 웃을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웃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조수간만의 차이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달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이 자전축 기울어진 걸 달이 붙잡아 매고 있거든요. 중력으로. 그럼 사계절이 없어지겠네요. 이게 달이 없어지면 사계절이 없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자전축 각도가 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요동치게 된다고 네이처지에 나왔습니다. 요동치게 된다. 잡아주는 예. 천체가 없어서. 예. 아하. 만약에 직각으로 서게 되면 적도는 완전히 더워지고요. 네. 조금만 고위도 지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겨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림, 우리 달림은 빛나는 외모의 상징이자 어둠 속에서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천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헬 지구의 불덩어리와 충돌의 거대한 혁명 속에서 탄생한 밝고 커다란 달림.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 미래를 책임지고 밝히는 존재로 빛나야겠다. 이런 천문학 얘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설픈 준비였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설픈 준비였다고. 제가 보기엔 공장장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앞에 양절 변호사님과 싸우느라고 웃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달, 예. 크기가 얼마였다고요? 달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달이 태양보다 훨씬 작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지름이 400배 작은데 400배 가깝게 있어서 달하고 태양이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400배. 네. 그건 신기하네요. 요거 진짜 이상한 우연인데요. 진짜 우연이네. 이것 때문에 계기일식이 가능한 크기는 것이고. 400배 작은데 네. 거리차가 400배여서 딱 거의 똑같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아, 신기하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태양계 내에 지금 행성들의 160개가 넘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 위성들 중에 모 행성과 이런 관계에 있는 위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달림만 그렇습니다. 태양과의 거리와 예. 크기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그래서 크기가 아하.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다, 계기 일식이 그거는요. 가능하죠. 달이 재밌네요. 정확하게 가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의 똑같다는 얘기네요. 눈에 우리 육안에 예, 보이는 우리 건. 육안으로 보기엔 거의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네요. 다른 행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그게 400배 400분의 1이고 400배 400배 떨어져 있다.
말이 이렇게 오늘 꼬이죠? 재미없어가지고 그런가? 공장장님 약간 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비율이 딱 맞다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무슨 과학적인 없습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방정식에 의해서 그런 건 없어요? 예, 우연입니다. 그냥 그냥 우리가 우연이요?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한 수천만 년 전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굉장히 흔하지 않은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문화가 해하고 동등하게 밤의 달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이게 만약에 크기가 훨씬 더 작았으면은 달이 아주 조그맣게 보였을 테니까. 예, 그런 문화가 안 생기죠. 해님 달님이 안 됐겠네요. 안 되죠. 그 음양 이런 문화도 안 생겼을 것이고 음양 오행설도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안 생겼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달님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달을 어떻게 보존해? 가서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하니까 달 부동산 판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보존하자. 임기 끝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오늘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허탈한 웃음과 함께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지난주 건너뛰었죠. 지난주 왜 건너뛰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뭐. 원정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과학 팟캐스트 부동의 1위 2,500만 다운로드에 빛나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하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원정우입니다. 네. 일단 공장장님 화나고 난 다음에는 네. 뭔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가 있어도 공장장님이 화가 나 있어. 그렇죠. 삼성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네. 제가 화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안 웃기려고요. 이거는 안 웃길까봐 미리 약을 치는 거잖아요. 네. 해봐요. 내가 웃어버릴 테니까 아주. 왜 지난주에 그 현재 구속 중인 그 김모 씨가 자기가 뭐 왕정시대 같았으면 망한 나라의 도승지다. 그래서 사약을 받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네, 사약.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약. 예. 그 말을 하시죠. 사약을 받겠다고 해놓고 네. 그 뒤에 건강이 안 좋으니 빨리 풀어달라고. 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신데.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좀 알아보자. 이 사약. 사약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약. 그렇죠. 죽는 약이라는 뜻이죠. 정작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내용물이 합성물이 뭐냐 이게 도대체. 기본적으로 죽는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그걸 걸 줄 알았더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 사약이란 것은 하사할 때 한다고 그럴 때 사자였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약이니까. 네. 그 굉장히 뭐랄까요. 약 오르는. 그렇죠. 네. 사약을 보약으로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사약이라고 하면 전부 사형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주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기꺼이 마시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기꺼이. 사약을 받으면은 이제 임금 계신 쪽으로 4번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네. 위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게 또 딴에는 그때는 나름 그 의미가 있었던 게 일단 사약은 임금만이 내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네. 아주 지체 높은 사람만 먹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범, 뭐 사기꾼, 도둑 이런 사람들은 먹을 기회가 없는 약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당하게 되시죠. 그나마 사약이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목을 유지하고 네, 시신이 온전하게 남는 거죠. 예를 들어 목이 효수돼서 걸린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맙다. 체면을 차려주는 사용법이다. 그리고 우리 뭐 신체 발부, 수지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신체를 온전히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사대부한테는 그 안에 내장은 말이 아닌 상태로 갈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겉모습은 유지한 채로 간다. 네. 예. 그래서 시신을 수습해서 외모 이제 장사를 지상주의네요. 지낼 수도 있었어요. 저 시절에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사하는 약이다. 고마운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약을 받겠다 이런 식의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건 하사해야 되는 거지. 예. 저한테 목을 치지 말고 사약으로 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굉장히 건방진거고 그리고 건방진거. 사약을 내놓으라는 자체가 건방진 것이다. 내게 사약을 하사하거라 이런 얘기니까 나에게 사약을 하사하거라. 예. 그리고 죽을 사자로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사약은 어떤 약이었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사약을 먹는 즉시 피를 토하며 쓰러지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청산가리 정도 돼야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실 청산가리조차 그렇지 않고요. 네. 피를 토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서.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황산이나 염산 같이 뭐 신체 조직을 태우는 물질을 먹지 않으면 산. 예. 그 바로 이제 식도 기도를 다 태우니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 사약을 먹으면 즉사하지 않고 꽤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때론 한나절이 걸리기도 해요. 한나절. 네, 그게 이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드라마 속에 먹자마자 피를 토하는 건 또 네. 과장이군요. 다. 뭐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피를 토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군요. 실제로. 피를 아예 안 토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용히 이렇게 얌전하게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러면 마시고 수면 중에 죽는다. 뭐 이런 거 고통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고통은 느끼는데요. 네. 천천히 오래 느끼게 돼서 오히려 힘듭니다. 아, 그거 안 좋네요. 네. 저는 목을 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참수형은요, 실제로는 영화와는 달리 한 3번쯤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저는 목이 두꺼워서 4번.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 그럼 이건 뭘로 만드느냐. 네. 사약의 제조법 자체는 공식 기록엔 안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겠죠. 네, 그치. 왕의 비법이겠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네. 실제로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정의 내의원에서 담당했다고만 알려져 그렇겠죠. 있는데 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다양한 독초들이 쓰였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사극에서 나름 익숙한 비상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비상이 뭡니까? 비상을 들고 다니다가 뭐 먹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이 비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만 들었지 잘 모르실 텐데요. 독극물인 비소 성분이 든 돌을 데워서 아하. 그 증기를 결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비소인 거죠. 그럼 독약 맞네요. 비소. 예, 예. 비소. 비소는 원자번호 33번. 예. 예로부터 독약으로 많이 쓰였는데 예. 얻기도 쉽거니와 많은 약을 먹으면 식도와 위, 장, 신장에 이제 치명적인 장애가 일어나서 금방 죽게 됩니다. 예. 그래도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요. 장애 이상이 생겨 죽는 것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피토하고 죽게 된 이상이 아니죠. 한편으로 조금씩 천천히 쌓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암살의 기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비소가 많이 쓰였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장기의 만성적인 질환도 생기지만 예. 암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이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실험실을 나폴레옹이 많이 유명하죠. 예, 예. 나폴레옹이 비소로 인해 암살됐다 뭐 이런 얘기가 비서 있는데 중독으로 죽었다 뭐 네. 이렇게. 예. 실제로는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머리카락에서 비소가 검출돼서 암살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독살보다는 그 벽에 칠한 녹색 염료 이 벽지 색깔 거기에서 비소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는 게 요즘은 이제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네. 자, 이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대충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네. 결론을 제가 어디로 웃기지 향해 않겠다고 갈까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보. 웃었어 2번.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맹독성 광물인 웃고 말 비소가 테야. 주성분이 사약이다. 예. 근데 누구에게나 듣던 게 아니에요, 이게. 내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약이 몸에 맞아. 안 들어. 네. 사약 몸에 맞아가지고. 예.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2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약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약 체질. 조선 명종 때 임형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실록에 남아 있는 실화입니다. 거예요. 네, 이거는 완전히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예. 이분은 원래 이제 호걸이긴 한데 사약 16사발을 먹었어요. 한 사발로 안 예. 됐어. 이게 아마 액체로 따져도 거의 치사량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잔 마시고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한 잔 더 먹어라. 또 16 먹고. 사발을. 너는 몸이 크니 또 먹어라. 또 네. 먹고. 그래서 16사발을 연속해서 계속. 그래도 죽지 않아서 그래서 죽지 않았어. 2사발을 더 먹였는데 18. 그래도 안 죽어서 그래도 안 죽어서. 결국 밧줄로 목에 걸어서 예. 아니, 예. 치사하네요. 이 정도면 살려줘야 된다? 임금이 하사한 방식으로 안 되면 그걸로 끝이어야지. 예, 그게 원래 이런 일이 가끔 있어서 사약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가서 가져오는 동안은 며칠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명한 분은 이제 숙종조의 송시열이라고 유명한 학자 계시죠. 아, 송시열. 네. 유명하죠. 예. 이분은 평소에 비상을 약으로 먹던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2사발을 먹고도 약이 듣지 않고요. 그래서 불러내서 원래 약을 먹고 방에 들어가거든요. 안 죽으니까 불러내가지고 3사발을 원사실 시켰습니다. 3사발을. 그래서야 하지. 그래서야 목숨이 끊어졌다. 3사발. 예. 어쨌든 그분은 그 약이 네. 효과가 있었고 그 18사발 경우에는 예. 기록적이네요. 그건 좀 정말 이상한 케이스죠. 예. 아무튼 이런 경우들을 보면 확실한 죽음을 위해서는 사약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제조법도 모르기 때문에 제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구로 말하자면 사실 비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흔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네. 시와나칼륨. 예. 그리고 또 공장장님 비슷한 외모로 유명한 그 옴질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진짜로. 이 얘기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공장장님. 그래서 수염 깎기 전에는 살인가스를 썼잖아요. 네. 이게 살인가스가 사람 죽이는 살인가스가 아니고 네. 살인가스입니다. 네. 살인 같습니다. 살인. 독성이 청산가리 500배 달한다. 네. 아주 독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약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참고하시고. 사약을 하사라는 것은 대단히 건방진 그렇습니다. 으로서 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나쁜 태도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약에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참고로 앞부분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김인춘 비서실장이 사약을 먹고 네. 죽을 일이다라고 했던 멘트 때문에 이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그 말을 한 다음에 하지만 나이도 먹고 건강이 안 좋아서 내보내달라는 이야기로 이어져서 빈축을 샀던 스토리였습니다. 자, 원종원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자, 노회찬 원내대표님 못지않은 인기를 가끔씩 누리는 코너입니다. 항상 누리진 않고 가끔씩. 원종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예, 공장장님 선거 사범 되셨더라고요. 저기 국정원이요. 국정원 문건 네. 등장하는 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이 자식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꽂혀가지고요. 네. 이번에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와 함께 보수의 아바타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 저희도 한번 브리핑에서 다뤘는데 네. 보수 파워 블로거를 만들자도 아니고 보수의 아바타를 만들자. 그러니까요. 네. 파워 아바타. 네. 그것도 파워 아바타. 그냥 아바타도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요. 아니요. 파워 있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협력을 얻자가 아니라 아바타를 네. 파워 있게 만들어줘서 우리 말을 잘 듣는 그런 파워 아바타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새로운 컨셉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과학적으로 맞는 개념이며 접근인지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일단 내용은 SNS 주 이용 계층인 20, 40대 네티즌 간의 인기 교감도가 높은 건전 성향 네. 유명인을 보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까 말씀 여기서 건전은 이제 애국이란 단어처럼 네. 특별한 용어로 쓰이죠. 거기서는. 그렇죠. 여기서 건전이라 하면 좌파적 성향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부터 네. 시작해서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네.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건전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 사회적 상식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건전이죠. 그래서 이 과학 개념이 뭐냐. 네. 일단 아바타의 원래 개념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원래 고대 인도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그게 어렴풋이 알기로는 신을 대리하는 화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저기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네. 지상에 내려와서 신을 대신하는 존재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신의 분신,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근데 보수가 신이 되고 아바타는 그 분신이란 말인데 네. 일단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IT 용어로 좀 많이 쓰이잖아요. 아이템 그렇죠. IT 용어로 네. 가상 캐릭터로 의미하죠. 보통.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IT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아바타. 네. 영화 아바타가 있죠. 네. 거기서 실제 인간 유저는 기계 안에 누워 있어요. 게다가 이제 다리가 다리가 못 불편하신 쓰고. 분이고요. 네. 그분의 뇌파가 이제 거대한 나비족의 몸체하고 싱크가 돼서 그렇죠. 이제 나비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이 컴퓨터 용어로 하자면 이 인간 조종자가 마스터가 되고요. 네. 나비족의 육체가 된 사람은 슬레이브인 상태입니다. 슬레이브. 네. 이건 영화 모습인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온라인상에서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주로 그 MMORPG라고 하죠. 예, 예. RPG 계통의 온라인 게임에서 내 캐릭터는 내 아바타, 그렇죠. 내 대신에 내 의지를 게임에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나 대신에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습니다. 혹은 뭐 영웅이 되어서 네. 누군가를 구출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유저를 표현하는 사람 형태 아이콘을 예. 또 아바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돈 내서 옷 사입히고 치장하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아바타는 말이 좋아서 아바타지 사실은 껍데기, 꼭두각시인 거죠. 꼭두각시, 정신적인 노예 예.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껍데기, 꼭두각시 노예에게는 반드시 이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 마스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럼 이런 전제하에 보수의 아바타란 무슨 뜻이냐? 예. 일단 개념은 아바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보수라는. 네. 그래서 보수적 개념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바타의 주인이 따로 되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문제의 문거리 나오던 당시의 권력층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 파워 아바타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슨 지성과 감성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권력자인 마스터의 뜻과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존재로 발굴 육성된 그렇죠. 꼭두각시로. 사람들이다. 예. 예. 그럼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번 짚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브리핑에서 간단히 짚었는데 네. 여기서 반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왔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하는 중인데. 네. 그 조언을 드리려고요. 예. 그럼 보수의 아바타가 국정원의 뜻대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일단 아바타의 마스터인 이 지도층 보수 인사들이 네. 아바타를 굴릴 정도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부분에서 일단 한계에 부딪히는 면이 있고요. 최근 국정 상황으로 볼 때. 네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아바타 영화 보시면은 처음에 아바타를 다룰 줄 몰라서요. 네. 뛰어다니다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렇죠. 하는 장면이 예. 나오거든요. 이래서는 아바타 아까 나왔던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마스터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바타를 다루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어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잘해라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 예컨대 우주의 기운이나 벽에 대고 중얼거리는 암호, 주술 행위 이런 것으로는 아바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도 잘 안 됐던 것이고. 예. 이렇게 자, 되면 이게 오늘 네. 주제가 성공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한데 계속 가보죠. 네. 사실 오늘 좀 교훈적인 내용으로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예. 점점 과연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보수의 아바타 프로젝트의 조언을 드려보면 예. 영화에서 주인공 제이크는 지구인이잖아요. 예. 근데 나비족의 아바타로 살면서 나비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죠. 언어도 그렇죠. 그렇고. 예. 원래는 지구인들의 아바타 노예 꼭두각시였잖아요. 스파이였고. 예. 근데 힘과 무력을 갖추고 나비족과 판도라 행성을 지배하려는 지구인들의 부도덕함을 깨닫게 되고 예. 그래서 나비족의 입장에 서서 승리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일체가 되죠. 네. 그 원래 아바타 껍데기에 불과했던 그렇습니다. 그 신체와 정신이 일체가 돼서 네. 나바족이 돼버리죠. 네. 실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비족의 영웅이 되고 예. 나비족이 승리하고 원래 나비족 스스로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수란 건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윤리의식, 명예심, 예. 공동체에 대한 기여, 예. 희생.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가 가진 기존의 장점들을 잘 보존하고 예. 그렇죠. 계승시키는 것이 보수다.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세상의 변화에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좀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보수의 아바타를 굳이 만들고 성공을 시키겠다면 예. 보수 마스터분들이 예. 일단 우리 제이크 와 같은 예. 그런 진정한 좀 보수의 마인드를 먼저 배워라. 오늘은 이제 과학이 아니고 네. 굉장히 계몽적이고 네. 예, 진지하고 네. 그 거의 이 오늘 주제의 성공 가능성은 약 3% 이내로 지금 점점 예, 어제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 문자도 이 원종호 씨를 누가 좀 구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저도 어쩌다 한번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CPR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문자도 오고 있네요. 그 매주 코미디 하는 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순간도 웃음의 포인트를 주지 않는 건 쉽지 않거든요. 보통 웬만하면 제가 찾아내서 웃기게 만드는데 야 쉽지 않는 일을 해내셨네요 오늘. 제가 완전히 실패한 건가요? 아니 아바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실제 아바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껴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요? 예. 네. 지금 할까요? 자, 신진철 씨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망했어요.
빨리 누가 좀 구해주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 그 위에 있는 거 안 읽어주세요. 원종우 씨 실물을 봤는데 파마하고 수염을 기르시면 공장장 아파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도 오고 있고. 그만큼 이 방송을 안 듣고 딴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아바타 같은 소리네. 이렇게. 교훈도 제대로 전해주셔야지 교훈이 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교훈도 없어요. 어떡하죠? 방송 사고인데요, 이건? 할 수 없죠. 자, 그럼 이걸로 아바타로 결국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애초에 아바타를 만들겠다는 전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국정원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뭐 국민 심리 전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원래 네. 전쟁 때 상대방들의 어떤 심리 안정을 흔들고 막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심리 전단인 네. 셈인데 그런 문장도 등장하잖아요. 뭐 마음을 장악해서 움직여야 되고라는 네. 식의 그 국정원의 마인드 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든 혹은 뭐 환경을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 자체가 사실 뭐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 제대로 쓰려고 했다면 차라리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수의 아이콘을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빛이잖아요. 그리고 아바타라는 건 그 양반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 지시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세트가 국정원에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네. 혹은 뭐 그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네.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국정원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트고 네. 그런 얘기를 실제 제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 주고. 예. 또 본인도 모르게 그냥 옆에서 추켜 세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네. 굉장히 많이 봐오면서 그렇게 믿게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게 반영된 문구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렵게 마무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 원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씨였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